네. 아, 네. 아, 이제 우리 지지난주까지 인생의 길을 이런 얘기하면서 가족이 발달을 한다. 그래서 그 단계마다 해야 할 발달 과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문제들이 생긴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을 그냥 아주 가볍게 핵심적인 것만 좀 훑어봤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부부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 사실은 하고 싶은 거가 이제 많아가지고, 좀 이제, 한 가지 강의 안에 이제 빠져 있는 게 정서중심 부부 치료가 이제 빠져 있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뭘 내가 넣어놨나? 그러고 봤더니 정서중심 부부 치료가 빠졌는데, 그것도 언제 한번, 간단히라도 다루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오늘 이제 통합적 부부 상담 모델이라고 하는 부부 상담 모델의 통합적 그런 이론.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강론으로 이마고 부부 치료도 할 거고, 행동주의 부부 치료도 할 거고, 가트만의 부부 치료도 할 거고, 사티어의 부부 치료도 할 거고, 이렇게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요즘 부부 상담을 최신 뭐 이론이라고 할까요? 여기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강론의 부부 상담 이론들이 있지만 그것을 종합해 볼때 적어도 부부 상담에서는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다루어야 해라는 것을 간단히, 그러니까 부부 상담의 총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론을 앞에 조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마고 부부 치료할 거고 행동주의 부부 치료.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할 거예요. 연강으로 이제 두 번 하는 건데 거기에 세 가지 주제를 이제 넣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이제 상담 경험도 있으시고 또 여러분 자체가 이제 부부로서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들어보시면 굉장히 이제 수긍이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 삶과 또 내가 다루었던 사례, 이런 것에 비추어서 그냥 재미있게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어려운 얘기를 할 거는 아니지만 중요한 얘기들을 이제 오늘 조금 해야 되겠죠. 먼저 그 통합적 부부 상담 모델에 대한 건데요. 어, 여러분이 한글 교재를 보셔도 좋고요. 제가 혹시 준비 안 되셨거나 또는 한글 책으로 보기 어려운 분 생각해서 그걸 그대로 PPT로 옮겨 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한번 어느 것이 편하시든지 책으로 보시든지 PPT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든지 네, 그냥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부부 상담의 통합적 모델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야기 치료 혹은 해결 중심 치료의 그 중요한 핵심적인 것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런 이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요, 이론적으로 이제 부부 상담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꼭 생각하면서 부부 상담을 하면 좋다라는 것을 6가지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요, 순환적 인과관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질문을 할 때도 순환적인 질문을 해라 라는 얘기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부부 상담에 부부가 오거나 혹은 부부 중에서 어느 한 사람만 올 때 각자가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일어났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이 저랬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렇게요. 그래서 원인이 마치 직선적으로 선형적인 원인 결과가 있는 것처럼 각자는 얘기하는데 그걸 들으면서도 상담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부분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 인식이에요. 그게 바로, 아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남편이 이렇게 했고, 남편이 이렇게 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한 거지. 이렇게 돌고 도는 관계라는 인식으로 우리는 문제를 보는 것.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안방에서 하는 얘기와 건너방에서 하는 얘기가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아내 얘기를 들으면
아내 말이 맞는 것 같고 남편 얘기를 들으면 남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우린 그걸 들으면서 어느 편도 들지 않아야 되면서 아, 지금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부가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순환적 인과관계의 관점.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치료자는요,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나요? 싸움이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이렇게 원인을 그냥 누가 먼저 이렇게 질문하는 걸 이제 소위 선형적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지 말고 지금 당신들이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이 당신의 부부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렇게 상호적인 인과관계. 아, 우리가 지금 서로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질문도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문제를 상호작용의 문제라고 보기 시작할 때 사실은 엄청난 진전이 있는 거예요. 항상 부부는 네가 바뀌어야지 우리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 속에 있거든요. 각자가. 그런데 우리가 같이 만들어낸 문제야. 서로 바뀌어야 돼. 이렇게만 생각해도 굉장한 진전이 있는 거예요. 상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서로 비판하고 그래서 또 죄책감 느끼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부부 상담사는 항상 상호작용을 봐야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이론적인 전제예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 비난,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입장을 고수해야 돼요. 와가지고요. 그죠? 부부는 각자 비난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상담받아서 문제 해결하려고 온 사람이 서로 기분이 나빠져요. 그래서 비난하면서 심지어 상담사 앞에서 막 싸우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듣고 있다가 누가 누구를 비난하는 게 시작된다. 그러면은 비난하지 마라. 이렇게 딱 할 정도로 비난이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돼요. 부부는 자신의 죄의식과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감을 피하려고 상대방을 비난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난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자기는 자기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상대방이 듣고 있을 때는 저거는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잖아. 딸은 모르는 지금 상담자 앞에서 나를 비난하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있다가 그렇게 대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서로 비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는지를 얘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치료 목표는요, 문제에 관해서 상호 간의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하는 거잖아요. 아, 나도 사실은 내가 이게 이렇게 잘못했어. 이거를 인식하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비난이 자리 잡지 않게끔 하는 것. 여기서는 비난하지 마라. 자기네들끼리 싸울 때는 항상 비난이 문제였거든요. 비난이 들어오기 때문에 방어를 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언성이 높아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상담실에 와서까지 지금 비난을 하게 그걸 허용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문제의 발단이고 누가 잘못했는지 결정하려고 상담실에 와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네가 잘못했다. 이런 소리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때 치료자가 문제에 대해서 판단적인 견해를 보류하고 때로는요, 치료자 자체가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남편에게 남편 당신이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하는 순간 상담은 사실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죠? 비난 자체를 막아야 할 뿐만 아니라 치료자 자체도 판단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하고 부부 중에 어느 한쪽과도 동맹을 맺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자칫 금방 어느 한쪽 편을 드는 순간 부부 중에 누군가가 오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고 상담을 안 와버리면 부부 상담은 거기서 실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편도 들지 말아야 되고 누구 편을 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떤 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내가 생각해도 당신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난하는 쪽에 말을 하면 안 되게 되죠. 그래서
비난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당사자도 비난하지 않는 쪽으로, 치료자도 그것을 듣고 판단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만 한다. 그래서 치료자는 부부가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나도 잘못한 게 있어. 이런 느낌을 갖게끔 하는 것. 이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정하는 것은 부부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활동이다. 무슨 말이냐면 평가라는 것이 어떻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판단은 내리지 않아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각자 관점에 따라서 문제를 어떻게 진술하는지를 들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두 사람의 얘기를 골고루 들어보는 거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족의 역사가 지금 이 부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도 얘기 중에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부는 현재 어떤 발달 단계에 있는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얘기했듯이 부부가 지금 아직 아이가 없는 신혼의 단계인지, 지금 막 연년생으로 두 아이가 태어나서 그냥 육아를 하느라고 쩔쩔매는 단계인지, 아니면은 아이들이 지금 다 떠나가서 두 부부만 남아있는 단계인지, 이렇게 부부가 처해 있는 발달 단계는 뭔지, 이거를 재빠르게 일단 파악해야 되겠죠? 그리고 과거에 시도한 해결책에 대한 검토. 이제까지 이 부부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왔는가라는 것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에 들으면서 재빠르게 사정, 평가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보웬의 이론이나 대상관계 이론 같은 데서는 과거의 관계를 되돌아볼 것을 심지어는 권하죠. 그래서 부부 모두가 현재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상호작용 방식을 과거로부터 계승했다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제 가계도를 그리기도 하죠. 사티어의 경우에는 원가족 가계도, 보엔의 경우에는 다세대 가계도,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본격적인 가족 치료적인 접근을 할 때는 이렇게 가계도를 그리면서 하지만, 가계도를 그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어느 정도 들어보면서 우리가 이런 평가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학기에 이제 배웠던 가족 치료의 전반적인 이론들은 부부를 딱 만났을 때, 이 부부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발달 단계에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잘 내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 부부가 왔잖아요. 그러면은 부부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도 아까 네가 잘못이야 이렇게 서로 비난하면서 적대시하면 효과가 나지 않아요. 최근의 부부 상담의 모델에서는 어떻게든지 이야기 치료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문제를 외제화시키는 것을 시도해요. 문제를요, 아내가 문제야, 남편이 문제야, 이렇게 하면서 그 당사자에게 문제를 하지 않고 문제를 딱 떼어서 밖에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부는 한 편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 치료할 때 이런 거 배웠어요. 아내가 우울해요. 그러면은 이 여자가 지금 우울에 걸려서 집안일도 안 하고 그냥 밥도 안 차려주고 맨날 누워있고, 이렇게 남편이 우울한 아내를 비난하기 시작하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우울을 이 아내로부터 떼어내야 된다는 거죠. 우울이라는 불청객이 내 사랑스러운 아내에게 찾아와서 지금 아내로 하여금 이렇게 행동하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외제화해서 띄워놓고 부부는 한 팀이 되어서 어떻게 내 아내의 이 우울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떼어내서 밖에다 놓고 부부는 한 팀이 돼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해결할까?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야 이것을 빨리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 외제화는 상대방의 결점을 찾는 것을 그만둘 수 있게 도와주죠. 그래서 부부가
함께 문제를 이제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밖으로 끌어내고 부부를 한 팀으로 만들어라. 이게 최근에 이제 통합적 모델에서 중요한 이론적 전제가 돼요. 부부는 그들의 능력 및 성격상의 차이를 관계 내의 강점으로 파악을 하고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받아요. 예를 들어서 성격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저 사람은 성격이 저래서 그러면서 비난하기 시작하면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돼요. 저 사람은 저런 성격을 갖기 때문에 나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 둘은 보완이 된다. 이렇게 강점으로 그걸 파악해서 그걸 동원해서 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좋은 점은 이렇게 작동이 되고 나의 좋은 점은 이렇게 작동이 된다. 라고 해서 같이 한 편이 돼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이끌고 가야 돼요. 치료사가. 그러니까 비난이 끼어들게 하면 안 되고 탓하는 걸 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한 팀이야. 이거. 그다음에요. 부부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감정과 행동이 모두 변화되어야 결국은 제대로 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제 치료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어떤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서 중심 부부 치료다. 그러면은 감정을 굉장히 중요시 다루겠죠, 아무래도. 행동주의 부부 치료로 가면 행동을 중요시 다루겠죠? 그래서 행동주의에서는 행동을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 정서 치료에서는 깊은 정서를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해요. 근데 어느 것 하나만 만병통치는 아니다라는 게 요즘의 치료 추세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도 행동의 변화, 물론 중요해. 그리고 행동의 변화가 어쩌면 감정의 변화보다 더 쉽게 일어나는 부분이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해 봐라."라고 과제를 내어서 그걸 해 보는 게 오히려 미운 감정이 밉지 않게 되는 것보다 훨씬 쉬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부터 바꿔 주면서 행동 수정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결국은 치료가 완전히 되는 것은 감정의 변화까지 따라올 때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감정의 변화도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이 회복될 때 그 행동 변화도 지속되면서 치료가 완료된다. 그래서 먼저는 행동 수정을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아, 이렇게 남편이 바뀐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어. 이렇게 물꼬를 틔워주는 역할은 틀림없이 할 수 있지만 그 행동 변화가 지속되어서 온전히 치료가 되려면은 감정까지도 이제 다뤄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지정서 행동이 다 통합적으로 이제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요즘은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부가 이제 새롭게 어떤 것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프랙티스, 학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끌고 가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래되어서 익숙한 학습이 새롭게 얻어진 기능보다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변화되는 듯 하다가 도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서 새로운 행동이 자꾸 강화를 얻고 보상을 받지 못하면 에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기가 쉽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이제 자신들이 이룩한 진전을 확인하고 그것 그랬는데 과거로 다시 돌아간 듯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과장해서 실망을 표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변화했어요. 조금 변화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변화했나 보다.' 그랬는데 도로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실망감은 2 배로 3 배로 커져요.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더 미운 감정이 들고 더 좌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익숙한 것으로 자꾸 돌아가기 쉬운데 그랬다고 해서 너무 과장해서 실망을 표현하면은 자리 잡으려고 하던 새로운 기능이 없어져 버리기 쉬우니까 너무나 실망을 표현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보완하고 그리고 강화하는 것을 해야 한다. 그래서 유지하기 위해서 학습이 필요하니까 학습 이론에서는 뭐예요?
강화를 줘야 한다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 부부 상담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어떤가요? 이 6가지가. 이해가 다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 통합적 모델에서는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풀어나가는가? 그거를 이제 잠깐 볼게요. 먼저 1단계에서는 아까도 평가, 사정,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랬어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그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뭐라는 걸 알기 위해서 문제에 대해서 아내는 뭐라고 하는지, 남편은 뭐라고 하는지, 그걸 이제 들어보면서 탐색해요. 그리고 역사적인 정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그들의 부모와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정보 수집하고, 그리고 현재는 어떤 느낌이며 어떤 행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정보 수집.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부부는 각자의 관점과 다른 사정 절차, 다른 어떤 검사에서 제공된 정보에 근거해서 문제에 대해서 공유된 상호작용적인 정의를 만들어내야 돼요. 맞아.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이거야. 라는 동의가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계, 이제 얘기 들어보면서 이런저런 검사 뭐 이런 것도 해보면서 합의를 해야 돼요. 부부가. 아내는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남편은 그게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거기에서부터 이미 출발이 틀린 거죠. 부부가 왔으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어. 이것에 대해서 동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에는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는 게 합의가 되는 것. 이게 이제 첫 단계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도와줘야 되겠죠. 아내는 이게 문제라 그러고 남편은 이게 문제라 그러면은 그것을 잘 조율을 해서 상담사가 두 분이 지금 문제라고 여기는 것은 이거인 것 같은데 어떠냐. 이렇게 해서 정의를 이제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합의. 이거는요, 여러분이 이제 코칭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도 뭘 여러분이 배웠냐면은 코칭을 할 때도 주제가 확실해지지 않으면은, 그죠? 코칭이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상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부부 상담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혼자면은 그냥 얘기하면서 뭐 그냥 자연히 목표가 뭐라라는 게 되지만 두 사람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와서 얘기할 때 문제가 뭐라라는 게 분명해지지 않으면 부부 상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죠. 그래서 문제, 우리에게는 문제가 이거구나라는 것을 첫 단계에 이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라는 걸 알았으면 이제 그러면 뭘 할까? 목표를 설정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 가겠다라고 하면서 목표를 정하려면 아까 그죠? 문제 외제화. 마이클 화이트가 이야기 치료에서 이야기했던 거. 여러분, 이야기 치료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 문제 외제화. 이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치료자는 문제가 마치 이 부부를 분리시키고 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은 한 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만든다고 했죠. 아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점점 부부를 가까워지게 하고 문제를 따로 떼어놓고 그러면서 이제 행동적인 목표와 정의적 목표를 설정한다 그랬어요. 뭐냐면 어떤 행동을 어떻게 바꿀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목표를 정해야 할지. 문제는 증상을 말하는 것이고 목표는 이루어져야 할 진보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문제가 뭐라는 것을 알았고 문제를 지금 밖에다 끌어내놓고 지금 둘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 팀이 돼서 지금 저 문제를 우리가 갈 텐데 그러면 뭘 이루어야 하지? 이게 이제 목표잖아요. 그래서 부부 상담을 하는 내내 치료 과정 내내 이제 목표는 계속 이제 생각을 하면서 목표를 수정해 가면서 이제 가는데 부부 치료에서 목표 설정은 공유된 문제로 상호작용적으로 일단 정의가 되어야 하고 간단하고 구체적인 행동 용어로 진술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사이 좋아지기로 한다. 이건 상당히 모호해요. 부부가 사이 좋아지기 위해서 내일부터
하루에 20분씩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대화를 하기로 하자. 이렇게 간단하고 구체적인 용어로 진술이 돼야 돼요. 그래서 행동적인 목표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뭘 할 건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를 밖으로 끌어내놓고 저 문제를 우리가 한 팀이 돼서 공략하려면 우리 둘이 뭘 해볼까? 이걸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로 이제 그걸 향해서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해결 가능한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해결 중심 치료에서 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어서 큰일이야. 그게 아니라 이 문제는 해결 가능해. 이렇게 놓고 뭘 하냐면 강점 파악하기. 우리가 그럼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뭐야? 이걸 끌어내줘야 돼요. 관계와 과거에 대한 긍정적인 속성을 확인하는 것은 부부를 고무시켜요. 아, 우리는 이렇게 서로 좋았을 때가 있었고, 그리고 당신은 이런 좋은 점이 있고,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좋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생각하는 가운데,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돼요. 그래서 누가 변화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를 인식하게 하는 실질적인 기법으로서 이제 강점을 파악해요. 당신들은 서로 어떻게 매력을 느끼게 되었나요? 처음에 만났을 때 뭘, 뭘 때문에 좋아했는지, 당신들의 관계에서 가장 낭만적인 좋았던 경험을 몇 가지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좋은 것들을 끌어내 주는 걸 해요. 그러면서 이제 개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치료자의 전문성이 필요하겠죠. 부부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기법, 그게 임하고 대화 기법이 될지, 정서 중심 치료가 될지, 행동주의가 될지, 이 부분에서 이제 치료사가 개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치료 개입의 결과로 부부는 이제 상호작용 변화에 있어서 어떤 성공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돼요. 개입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좋은 것들을 가르쳐 주고 새로운 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그걸 하다 보면 이 3단계가 되면 아,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런 이제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 3단계가 좋은 것들을 끌어내서 전문성을 가지고 뭔가를 시도함으로 인해서 희망을 보게 하는 그 단계가 이제 3단계예요. 이런 방법을 쓰니까 대화가 되네. 이런 방법을 쓰니까 맨날 그냥 싸우고 상처 입히고 했는데, 어머, 싸움의 결과가 아주 바람직하게 갈등 해결로 되는구나. 이런 성공 경험을 이제 이 단계에서 하게 돼요. 우리 부부 상담의 이제 본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성공 경험을 하면 이제 우리는 해결책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다시 퇴보하지 않고 스스로 해야 할 것들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니까 이전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고 초기의 변화를 계속 이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하고 너는 뭐를 하는 이런 각자 해야 할 책임 이것을 이제 분명히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당신들은 이 문제를 지금 계속 다루기 위해서 어떻게 서로 동기 유발을 해 나갈 건가요? 당신들 각자는 이 변화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내가 할 일이 무엇이라 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장애물과 함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변화를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건 뭘까요? 또 비판하고 싶은 예전의 행동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당신은 그런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입니까? 여전히 아까 그랬어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려고 했는데 익숙한 쪽으로 돌아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비판이 돌아가면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더 미워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판하고 싶어질 때 어떻게 그걸 절제할 건지, 이 변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방해물을 극복할 건지, 이런 걸 하면서 4단계에는 겨우 일어나기 시작한 성공 경험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이제 문제가 없이 갈 수 있겠다. 이런 단계가 돼요. 그러면 서로 성공을 축하하고 긍정적인 행동, 성공한 것에 대해서 자신도 인정을 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계속적인 강화가 주어지면서 이제 우리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뭘 할 건가 하는 추후 전략까지도 세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2달 동안 당신들이 가계 예산을 짜고 그대로 실행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기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칭찬하고 기뻐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서로 칭찬해 주면서 전략을 세우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사실은 우리가 부부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이 3단계에서 개입하는 거 이게 이제 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에 문제를 합의한 거, 그 다음에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 그리고 나서 개입이 들어가고, 그래서 성공 경험을 하게 한 다음에는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서로 기뻐하고 인정, 칭찬까지 갈 수 있도록 상당히 코칭적이에요. 요즘 최근의 부부 상담의 통합적인 모델은 해결 중심 치료하고 이야기 치료의 근거에 있으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죠. 그래서 음, 그런 것이 이제 요즘의 부부 상담의 통합적인 모델로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 배우게 될 이마고 부부 치료, 행동주의 부부 치료는 요 3단계에서 개입 설계하기에 요 치료자의 전문성 부분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지금 들은 것을 전반적인 부부 상담사의 바라보는 관점, 자세로 놓고 그리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잠깐 공유 중지하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이론적인 객관이고 부부 상담사가 부부 상담에 임할 때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냥 오늘 지금 들은 거에서 한 가지씩만 한 단어라도 좋고, 아, 부부 상담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군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한마디씩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저도 부부 상담을 하면서 지금 교수님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주시는 게, 이렇게 부부 상담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테두리를 다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앞으로 이제 해주실 거는 그 조목조목 그 테두리 안에 부부 상담을 해나가는 과정? 이런 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제가 부부 상담 하면서 하지 못했던 게 외제한 것 같아요. 이야기 치료의 외제화. 예,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이야기 치료의 외제화를 제가 적용을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주 좋아요. 중요하죠? 네. 또, 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부부가 이렇게 우리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어, 서로 한 팀을 만들었다는 그런 느낌이 지금 들었어요. 음, 이제 부부가 서로 이게 뭐 사이가 좋아서 온 게 아니니까 음, 꼭, 당신이 뭐의 문제야, 뭐 아니면 서로 이렇게, 나는 괜찮은데 이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 이런, 그거로 이렇게 왔을 텐데, 그 부부를, 한 팀으로, 우리에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상담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1단계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음, 2단계, 우리는, 어, 여기에서 정말 목표가 문제가 있다는 거는 우리는 해답이 있다. 이걸 가지고 음, 전제가 음, 목표를 음, 해결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게 되고 3단계에서는 우리는 정말 해결 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음, 이렇게 또 4단계는 해결책도 이제 찾아서 해결책을 찾아서 있다. 가지고 음, 있다. 음, 이렇게 이제 해답을 찾아주셨기 때문에 다음에는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 서로 치료 동맹이 치료자와 내담자가 치료 동맹을 갖는 것처럼
이 부부가 치료 동맹을 맺도록 하는 게 아마 성공으로 가는 그런 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봤어요. 중요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그죠? 만약에 단 한 번을 상담을 하더라도요, 부부가 원수처럼 너 따로 나 따로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비판하던 사람이 우리 잘해보면, 협력하면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만 생겨도, 그죠? 달라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또, 부부 상담사로서 말이죠. 놓치지 않아야 될 관점. 첫 번째, 제가 뭘 얘기했을까요? 저는 우리 부부가 서로 의견 차이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건데, 이 네. 상담사가 이렇게 상호적인 거다, 부부는 상호적인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를 인식하게 하기 위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음, 해결해 나가면 그것이 음. 기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셔요, 여러분. 그죠? 바로 그거요. 그죠?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그렇게 풀어갈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요, 누가 더 잘못했지? 이걸 보고 있으면 우리는 그 함정에 걸려들게 돼요. 그래서 상호작용이야. 이들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 이 관점을 놓치지 않고 질문도 그렇게 풀어나가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그래, 나도 잘못한 게 있었네. 이 인식이 들어가는 순간 용서도 가능해지는 거고 미움 감정도 덜해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놓치지 않는 거. 어, 중요한 원투, 쓰리가 다 나왔어요. 네, 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뭐 한두 가지 더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네, 또 중요한 얘기 다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네, 어, 그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다 결혼한 부부다 보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상담을 할 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만 파악하고 오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합의점을 찾아서 그 상담을 굉장히 순조롭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첫 단추가 되겠다는 그런 걸 알게 되어서, 두 분이 각자 따로따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왔어요. 이렇게 했을 때 첫 단추를 끼우는 게 무슨 문제인지, 또 공통된 문제점이 뭔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부 상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맞아요. 한번, 네, 해보면 되거든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부인은 막 그냥 막 죽겠다 그러고, 막 우울해 죽겠다 그러고, 정말 이 사람하고는 한 날도 더 살 수 없다. 이렇게 있는데, 남편은 말이죠. 도대체 뭐가 문제냐? 내가 돈 잘 벌어다 주고, 뭐,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해결책이 없잖아요. 그죠? 왜 아내가 힘들어 하는지, 문제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합의점이 생기면, 당연히 거기서 해결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문제에 대한 합의. 그죠? 뭐가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한 팀이 돼서 풀어나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비난, 비난은 금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비난을 안 하고 무슨 말을 하라는 거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비난을 하지 말고 원하는 걸 얘기하세요.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비난한다고 왜 비난을 하냐고 상담사가 그 사람을 야단치고 있으면 그거는 좋은 상담이 아니에요. 그러면 뭘 말하라는 거야?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나는 여기까지 비난할 게 찾는데 상담실에 와서까지도 이 말을 못하게 하니까 그럼 뭘 말하라는 거지? 그러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만이신 건 알겠는데 원하는 게 뭔지를 말씀하세요. 이거예요. 이렇게 통역을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의 비난과 공격을 그 사람이 무엇 원하고 있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통역하는 통역사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비난하니까 막 방어하면서 공격받는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남편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나한테서 저걸 바라기 때문이었어. 이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달라지겠죠? 네.
여러분 부부 상담 이제 잘 할 수 있어요. 제가 일단 이제 각고를 딱 짜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마고 치료 들어갈게요. 쉬는 시간은 8시 반에 드리면 되죠? 일단 이마고 치료 하다가 8시 반 되면 다 못 끝내도 쉬는 시간을 일단 드릴게요. 자, 손미화 이마고. 선생님은 그 부부 치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것 같이 들렸는데요. 아닌가요? 부부 치료를 해보고 싶어요. 아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아, 상담자 두 분이 딱 음, 머리에 딱 떠오르면서, 그 부부를 내가 상담을 해보면, 해결책이 아니라 좋은 어떤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네, 한번 네,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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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적어도요, 정말 아직 강론을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 3단계에서 전문가로서의 본격적인 개입, 이건 지금부터 배우면 되잖아요. 그러나 일단 앞과 뒤와 여러분이 그걸 알면요, 뭘 안 하고 있어도 굉장히 좋은, 그죠? 대상이 되어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부부 상담 가능해요. 네. 그래서 한번 그냥 조언 수준으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임하고